변수란 무엇인가? 우리가 코딩을 시작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접하는 개념이 변수입니다. 코딩을 할 때 대체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먼저 종류를 작성을 해주고요. 이름을 작성한 다음에 이후에는 형식에 맞추어 내용을 작성합니다. 변수의 경우에는 변수 종류를 먼저 작성을 해주고 변수 이름을 적어준 다음에 바로 마무리 짓거나 아니면은 생성과 동시에 선언하게 될 어떤 값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변수를 설명할 때 정보를 담는 상자라든가 호텔방 몇 호실에 있는 정보라든가 약간 복잡한 비유가 들어있는데 그런 것 대신에 이 부분을 비유 없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약간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쉬운 설명을 위한 것이니까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저장소 얘기를 먼저 할까 해요. 하드디스크 저장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선 변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코딩이랑은 좀 무관해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편이 좋겠어요. 자, 여기 빈 USB가 있습니다. 여기 16메가 USB고요. 우리가 여기에 4메가 크기의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메가 크기의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컴퓨터가 어떻게 파일 뒤에 딱 붙여서 새 파일을 추가할까요?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메가마다 칸을 좀 나눠놓긴 했는데 사실 USB 안에는 칸막이가 존재하진 않잖아요. 정확하게 이 자리부터 파일을 저장해야 돼 라고 하는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예시처럼 1메가마다 있는 건 아니고 저장소에서 특정 위치마다 해당하는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는 보시다시피 약간 쓰레기값처럼 생겼어요. USB에서 해당하는 위치의 정보를 호출하고 저장된 내용을 불러와 줍니다. 이 주소에 있는 정보를 읽어오면 우리는 이것을 파일 읽기라고 해요. 그리고 저장소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컴퓨터를 꺼도 계속 저장이 되어 있는 하드나 SSD 같은 저장 장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컴퓨터를 끄면은 그냥 싹 다 사라져 버리는 임시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약간 책꽂이에 꽂힌 책의 정보들 같아서 보관만 잘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가져오려면은 책꽂이에서 책을 뽑아서 책에서 해당 내용을 펼쳐서 읽어야 되니까 읽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죠. 반면 임시 저장 장치인 램은 우리 머릿속에 기억 같아서 당장 처리할 때에는 기억하다가 일이 끝나면 잊어버려요. 무슨 국어 문제집을 막 풀어요. 그러면은 내가 방금 봤던 지문들이 조금 기억했다가 문제를 풀고 나서 다음 문제를 풀 땐 잊어버려요. 임시 저장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한번 쓰고 나면은 버려진다는 좀 단점이 있긴 하지만 책이랑은 다르게 꺼내서 펼쳐서 뭐 이런 찾기 동작이 없어요. 그냥 지금 내가 생각하던 거 이거지 하고선 생각을 하면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저장 장치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동작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램에서도 순차적으로 쌓일 때마다 어떤 기억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주소들이 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변수를 입력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이걸 좀 날것으로 풀어 쓰자면 램 주소 어느 곳에 선언해 놓은 이 값을 저장해 두겠다라는 거예요. 이 쓰레기 값에 해당하는 이 주소를 외워서 막 쓸 수는 없잖아요. 어디다가 메모를 해가지고 관리하고 그러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는 이 임시 이름을 쓸 거고 우리가 만약에 이 이름을 찾거나 이 이름에다가 다른 값을 넣거나 할 때에는 이 램 주소에서 값을 불러오거나 이 램 주소에 값을 대입하거나 하는 식으로 좀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변수는 포인터인 겁니다. 자, 그럼 변수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사실 여기까지만 알아도 변수가 무엇인지 이해는 했을 거예요. 저는 이후에도 동적 언어 위주로 설명을 할 건데 만약 관심사가 조금 달라서 정적 언어를 쓰게 되든가 혹은 타입스크립트처럼 동적 언어긴 한데 정적 언어처럼 종류를 지정하면서 사용하고 싶을 수 있으니까 약간 더 옛날 얘기를 해볼게요. 옛날에 컴퓨터는 수많은 0과 1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전기 신호죠. 근데 그게 전기 신호다 할지라도 그걸로 숫자를 표현하는 건 굉장히 쉬웠어요. 왜냐면은 전기 신호가 들어오는 개수만 세면은 그게 곧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신호도 숫자를 바로 셀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컴퓨터에서 문자도 좀 출력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 만약에 이번에 전기 신호가 65개가 들어오면 그거는 문자 A인 걸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정해요. 이런 식으로 특정 숫자를 특정 문자인 셈 치는 방법으로 문자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각 문자에 대한 약속들이 막 정해졌어요. 근데 코딩을 해야 되는데 숫자 65인지 아니면은 문자열을 사용하기 위한 65인지 알 수가 있어야 되나요, 컴퓨터가? 그래서 변수 종류에 좀 더 상세하게 이게 문자인지 숫자인지를 정해줬습니다.
int라는 변수 종류를 쓴 다음에 변수 이름을 선언하면 정수 변수예요. 정수 변수를 만들고 그 정수 변수에 정수인 65를 저장할 수 있는 거고요. 캐릭터에서 앞자리를 뗀 샤라고 적은 다음에 변수 이름을 적고 선언을 해주면 똑같이 65긴 하지만 얘는 아까 약속했던 A로 인식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긴 했는데 사람이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래서 만약에 변수의 종류가 캐릭터인 경우에는 그냥 문자 A를 적어도 65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을 위한 편의 기능이죠. 이런 식으로 변수의 종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정적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정적 언어의 특징은 일단 종류가 정해지고 나면 값의 종류를 재정의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내가 아까 전에 65라는 숫자를 정해놨는데 그거를 문자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컴퓨터가 아니야 그 종류가 달라 라고 하고선 오류를 냈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어쨌든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다는 걸 검토하기에는 편했어요. 종류가 정해져 있다면 그걸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정해진 셈이잖아요. 숫자면은 숫자에 적용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고 문자에 적용할 수 있는 행동들이 정해져 있는 셈이니까 컴퓨터가 이 프로그램을 돌리기 전부터 오류가 나게 될지 잘 동작할지를 미리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발 단계에서 굳이 코드를 돌리지 않고서는 알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었죠. 근데 이거는 컴퓨터가 편한 거지 사람이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계속 발전하면서 컴퓨터가 점점점 복잡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앞에서 정수랑 문자에 대해서만 종류를 좀 예시를 들었는데 사실 변수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정수도 100 정도까지만 표현하는 정수가 있고 3만 정도까지 표현하는 정수, 한 21억까지 표현할 수 있는 정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정수, 소수점은 또 정수랑 다른 종류였어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1 더하기 1.1이 뭐야? 라고 하면은 1을 1.0으로 변환해서 1.0과 1.1을 더해서 2.1이 되게 계산을 했었지 1에다가 1.1을 바로 더하면은 오류가 났습니다.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예, 컴퓨터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종류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엄격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변수라는 게 결국에는 램에 저장되는 정보일 뿐이잖아요. 옛날에 정적 언어를 사용하면서 종류가 저렇게까지 나눠져 있었던 이유는 컴퓨터 사양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램에 16KB밖에 담지 못했었거든요. 같은 정수인데도 127까지, 32,000 정도까지. 왜 이런 정수의 구분이 나눠져 있었냐면 변수가 변할 수 있는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숫자를 쓸 때 127까지만 사용하겠다라고 계획을 하면 램의 할당을 받을 때 정해진 만큼 조금만 받으면 되니까 램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엔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한 16GB 정도를 담을 수 있죠. 우리가 코딩을 하면서 정말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코드를 짜는 게 아닌 이상 램을 코딩만 가지고선 꽉 채울 일은 없을 건데 저런 정보들을 좀 막무가내로 저장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변수의 종류들 이렇게 정수도 막 5개씩 나누고 소수도 나누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변수라는 종류도 통합해버리자. 변수의 종류? 내가 그거 알바인가? 모든 종류 대통합한 variable이라는 변수 종류가 생겼습니다. 이 변수는 숫자를 쓰든 이후에 문자로 바꾸든 소수점으로 바꾸든 전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1 더하기 1.1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오류 없이 2.1이라고 바로 답해줍니다. 이게 동적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무척이나 편리하지만 컴퓨터에게는 당연히 좀 불편해졌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기 전에는 스크립트가 오류가 나는지 안 나는지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변수가 문자처럼 동작을 할지 숫자처럼 동작을 할지를 컴퓨터가 알 수가 없으니 실행을 하고 나서야 하지나 그 문제점을 알 수가 있게 되었고요. 결과물의 동작 효율성도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원래 예전이었다면 127까지만 사용할 것 같으면 변수를 100 정도만 사용하는 수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부 통합되다 보니까 정수는 아까 얘기했던 long이라고 하는 가장 큰 숫자까지 쓸 수 있는 그 종류도 자동으로 할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적 언어에서 스크립팅을 짠 것보다는 아무래도 사양을 좀 더 많이 먹겠죠. 그래서 정보의 종류가 변수인 경우에는 변수가 어떤 변수다 라고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적당한 합의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편한 동적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이 정도 배경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변수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좀 말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컴퓨터 쪽은 유독 어렵게 설명이 적혀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전문적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눈치채기 쉬운 거짓말을 섞는다면 깊은 내용 없이 컴퓨터를 설명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USB의 저장 공간 이야기도 컴퓨터에 아주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컴퓨터를 사용을 해봤다면 파일 관리 정도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은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간단한 개념들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